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명지전문대학 교수학습팀장 박희원입니다. 제가 지금 2주째 감기를 지금 앓고 있어서 이제 몸은 다 나았는데요. 목이 아직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좀 물을 마시면서 좀 진행을 하여도 좀 이렇게 너그럽게 해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오신 많은 관계자분들께서는 교수학습이나 교육혁신의 이렇게 교수님이시거나 아니면 전문가실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 일반행정을 오래 하다가 처음으로 팀장이 되면서 교수학습센터에 발령받은 초보 팀장입니다. 그래서 좀 이게 좀 쑥스러운 좀 마음도 있는데요. 저는 초보이지만 저희 교수학습센터는 센터장님이야 많은 선생님들이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일해온 그런 부서로서 제가 대신 이 자리를 빌어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한 성과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명지전문대학의 2주기 혁신 지원 사업 성과 중에서 학업 저성취 대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사례를 공유하며 그들의 성장과 변화 가능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학사경고 학생의 현황과 지원 체계, 그리고 저희 학업 저성취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와 유형,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의 성과와 환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사경고 학생이라고 하면 이제 학업 저성취 학생 중에 가장 대표적인 카테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학생들은 학업 성적도 낮지만 바로 중도 탈락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는데요. 신문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여기 모이신 대학 모두 중도 탈락 학생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4년제 대학들은 중도 탈락 비율이 한 6% 정도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 전문 대학들은 이제 8% 그리고 2024학년도에는 9%까지 높아지는 중도 탈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명지전문대학도 마찬가지로 재학생이 옛날에는 막 10,000명도 넘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6,000명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제 1학기 때 애들이 들어와도 2학기 때가 되면은 한 6,700명이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약 10% 정도의 학생들이 중도 탈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학사경고 학생을 보면 저희는 이제 1.5 미만의 학생들을 학사경고 학생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도 매년 한 8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사경고를 받습니다. 이 학생들이 학사경고를 받은 다음에 다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다행인데 많은 경우 중도 탈락으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조사를 좀 해왔어요. 왜 학사경고를 받게 됐니?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여기 노란색 보시면 3분의 1 이상의 학생이 학습 부진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일반 중도 탈락 학생들보다 저희 교수학습이나 교육혁신 분야에서 이 학사경고 학생들한테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건 똑같은데요. 이유가 학습 부진이라는 거죠. 저희 교수학습이나 교육혁신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 바로 이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학습에 대해서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서가 저희가 되는 것이죠. 네, 저희 명지전문대학은 이제 학교 차원에서의 이런 학사경고 학생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학과에서는 평생 담임 지도 교수제를 통해서 학생들을 면담하고요. 그리고 학사지원팀에서는 이제 학생들의 관리와 데이터 분석을 전담합니다. 그리고 교수학습센터와 상담센터는 이제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각 부서와 학과가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조치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학교 차원의 체계는 그런데 저희 교수학습센터의 학업 저성취 학생 프로그램 체계가 어떤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주기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러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학습 지원 차원에서는 학생들을 먼저 진단과 검사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상황에 맞추어 4가지 이렇게 채움, 배움, 키움, 나눔의 코스로 나누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학업 저성취 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은 이 채움 코스에서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지원 파트에서는요, 교수님들의 이제 니즈와 수요를 반영을 해서 교수 역량 이해, 개발, 심화, 전이라는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성취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저희 교강사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2024년에 교수 세미나를 3번에 걸쳐서 기획을 했는데요. 요번에 주제가 느린 학습자, 학업 저성취 학생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1년 내내 진행을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좀 설명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 체계에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희 체험 코스에서 이따가 설명드릴 요 노란색 프로그램들이 주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험 코스에서 저희가 학업 저성취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저희는 먼저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이 학생들이 왜 학업 저성취자가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했습니다. 원인을 3가지로 이제 학생들한테 뭐 검사도 시켜보고 진단도 시켜보고 해서 원인을 3가지로 좀 압축을 해봤습니다. 먼저 개인적 특성입니다. 학생들이 자기 효능감 그리고 자기 내적 동기가 굉장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거나 우울하는 등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학습 역량 측면에서는 이제 투자 시간 및 노력 자체가 부족한 어떤 전형적인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또 시간 관리가 미숙하거나 학습 전략이 효율적이지 않아서 공부한 시간 투자에 비해서 이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는 가족이나 부모님, 친구들의 긍정적인 지지가 부족하거나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했습니다. 학교 내에서의 대인관계가 어려움이 많아서 이제 학교를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이제 관계성과 소속감 증진을 통한 학습 자율성, 학습 주도성 증진으로 잡고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도 코로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2주 동안 아픈 적은 처음이었는데요. 코로나19가 다 끝났다고 생각은 들지만 저희 이걸로 인해서 우리 대학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혼자 다니고 혼자 밥 먹고 혼자 하면서 2년 내내 다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젠 그게 익숙한 환경이 되었고요. 학생들이 다니면서 아는 친구가 하나 없고요. 친구들도 나를 모릅니다. 그리고 나도 교수님을 잘 모르고 교수님도 나를 잘 모릅니다. 그런 일상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학사경고와 중도 탈락과의 정말 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업 저성취 학생 프로그램의 이제 운영 방향을 정하고 이제 아래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 특징들을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학사경고 학생에서 이 대상을 학업 저성취 학생으로 확대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평점 3.0 미만의 학생들을 학업 저성취 학생이라고 이제 분류를 했는데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업 저성취 학생, 그러니까 3.0이 안 되는 학생들도 조금만 이 학생들은 이제 학교를 어쨌든 나오거든요. 나오고 그다음에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바로 정상 궤도로 올라올 수 있는 학생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도 함께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확대를 시키기로 했고요. 2번째는 이 1.5 미만의 학사 경고 학생들만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 공부 못하는 학생이라는 낙인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방지하기 위해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대학 적응 중요합니다. 대학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학교에 정부치고 재밌게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적도 오르게 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연계와 학과 연계를 통한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부서마다 좀 개별 플레이가 있었어요. 서로 데이터나 검사 결과가 공유되지 않다 보니까 비슷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제 현황이 공유되지 않아서 타겟 태그 홍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든지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학업 성적에 따라 저희는 세 분류로 학생들을 이제 분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3.0 미만의 학생들을 학업 저성취 학생, 그리고 3.0에서 3.5까지 학생들을 중간 성취 학생, 그리고 3.5 이상의 학생들을 우수 학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우수 학생이라고 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수 학생은 우수 학생대로 이제 또래들을 학습 지원하고 학습 지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줌으로써 본인의 노하우를 체계화하는 능력, 그리고 공유하고 확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 잠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럼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채용 코스에서 도전 학습 나래, 그 다음에 학습 컨설팅, 마미손 프로젝트 이렇게 기초, 심화, 협력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요. 이렇게 기초를 닦았다면 자, 여기 배움 코스예요. 또 이 배움 코스에서 명지 튜터링, 학습법 특강, 전공 기초 과정 등을 통해서 이렇게 친구들과 팀으로 그리고 학과 차원에서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전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2주기 혁신지원 사업 3개년도 동안 1차 년도에는 채용 코스의 체계를 확립했고요. 2차 년도에는 학습 컨설턴트를 증원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3차 년도에는 학습 컨설팅을 추가 운영하고요. 그리고 마미손 프로젝트의 멘토 기준을 확대하고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학생들이 혼자 참여한 학생들이 좀 참여하기가 어려웠었어요. 이제 멘토를 학과를 통해서 구해왔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용기 있게 혼자 신청해주면 저희가 다 매칭을 해드립니다. 그런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 번째 세 가지 프로그램을 좀 저희가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도전 학습 나래입니다. 기초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데요. 대상은 학업 저성취 학생 외에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요, 수강 신청 자기가 한 과목 중에 2가지를 고릅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학습 활동을 열심히 해서 계속 보고서를 올려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성찰 보고서라는 거를 긴 보고서를 하나 해서 올리면 수료를 하게 되는데요. 선택사항으로 이제 학습 전략 검사와 학습 컨설팅을 완료를 하면 저희가 장학금을 뭐 조그만 돈이지만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연계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만족도 보시면 처음에 80점대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95점까지도 이렇게 향상하는 점차적으로 이제 발전하는 이제 모습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도전 학습 나래의 이제 활동 내용들인데요. 저희는 학생들을 학습 보고서를 노션을 통해서 올리도록 해서 에듀테크 학습 도구에도 익숙해지도록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하였습니다. 요즘 수업 들으면 교수님들이 AI나 에듀테크 학습 도구 많이 쓰시거든요. 이거 하기 싫어서 탈락하게 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저희가 학습 활동하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저희가 다 보시면 이렇게 코멘트를 다 달아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내가 케어받고 있다. 내가 관심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적으로 줘서 탈락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학습 컨설팅입니다. 요거는 정말 그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에요. 뒤에서 바로 이제 넘어가서 시간이 좀 없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하고요, 전문 컨설턴트, 외부의 컨설턴트가 1대1로 매칭이 돼서 최대 3회까지 컨설팅을 하실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컨설턴트님과 학생들의 라포가 정말로 잘 형성이 돼서 저희가 3회를 다 맞춰서 더 이상은 예산상 지원해 드릴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도 이제 이 컨설턴트님이 보니까 개별적으로 다 줌에서 만나가지고 또 만나서 컨설팅해주고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감동을 받았던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따 이제 뭐 성적 향상이나 만족도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미손 프로젝트입니다. 요거는 협력학습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각 학과에 좀 학업 저성치 학생들을 멘티라고 하고요. 그리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멘토로 해서 1대1 매칭을 시켜서 한 학기 동안 학습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멘티 학생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 이해 활동이라고 해서 이제 각종 진단과 검사에 참여해서 나에 대해 아는 시간을 가지고요. 학습 활동이라고 해서 이제 멘토 학생하고 12시간 동안 이제 학습 활동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울림 활동인데요. 이거는 멘토 학생하고 멘티 학생이 둘이 학교 앞에 맛있는 맛집 찾아가서 점심 먹어보기, 그다음에 뭐 도서관 가보기, 그다음에 교수님 만나보기 이런 활동들을 하게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혼자 학교 다니던 외로운 학생들한테는 정말 아는 교수님도 생기고 친구도 생기고 내 유대감이 학교에서의 내 발자취가 넓어지는 그러한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미손 프로젝트 활동 내용이에요. 여기 진짜로 보시면 여기 도서관 가서 이렇게 V하고 사진 찍고요. 이제 학교 시설들을 이렇게 이용해 봅니다. 그래서 멘티 학생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고 있고요. 멘토 학생에게도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데 이 학생들을 끌어가면서 이 학생이 발전하는 모습을 내가 멘토로서 보거든요. 그래서 학생에게 성취감과 리더십을 길러줄 수 있어서 멘토 학생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이 프로그램들이 어떤 성과가 있었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량적인 성적 향상 부분입니다. 이 그래프가 조금 특이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학업 저성치 학생의 케이스만 뽑아가지고 저희가 그래프를 구성한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전 학습 나래입니다. 도전 학습 나래는 2022학년도에 0.76점의 평균 성적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일 높을 때는 1.9점까지 학생들 평균이 상승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 컨설팅인데요. 2022학년도에는 이제 안타깝지만 학업 저성치 학생 케이스가 없었고, 2023학년도에는 이제 한 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었는데 1.97점. 이 학생의 성적이 진짜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성적 향상을 기록했고요. 2024학년도에는 이제 0.63점의 성적 향상을 기록했습니다. 마미손 프로젝트도 이렇게 성적 향상률이 좀 0.4점 이렇게 되는데 2022학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성적 부여 비율을 좀 완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성적이 높게 나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성적인 부분 성과인데요. 선순환적 학습 분위기 형성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사례를 좀 가져왔어요. 네, 이 컴퓨터공학과 학생은 처음에 이제 멘티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멘토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성적이 올랐으니까 멘토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경영학과 학생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개의 프로그램만 참여를 했다가 너무 이제 기억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2학기 때 이런 프로그램에 계속적으로 참여를 해서 단계적으로 심화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포트폴리오 공모전이라고 해서 대회까지 나갔어요. 대회까지 나갔다는 건 진짜 내가 학습 의욕 정말 뿜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도 굉장히 좋은 사례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청소년 교육 상담과 학생인데요. 이게 성적이 정말 단계적으로 정말 차근차근 올랐어요. 그리고 계속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2.5점대의 학업 저성치 학생으로 들어왔다가 졸업할 때는 3.88점이라는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을 했던 그러한 사례입니다. 참여 후기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참여 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새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후기 중에 공통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피드백이 있다. 성취감이 있다. 따뜻한 격려와 칭찬이 좋았다. 눈에 보이지 않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유대감을 쌓고 누군가가 학교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학생들은 이러한 경험에 부재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런 관심에 더욱더 목말라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친해지면서 칭찬과 격려를 받고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해주는 것이 이 학생들을 학업 저성취에서 벗어나게 하고 중도 탈락을 방지하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이 사례를 토대로 명지전문대학 2주기 혁신지원사업 성과 중에 학업 저성취 학생, 대학생 지원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렇게 목소리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